자, 지금 금요일날 증시에서 이게 한 요 정도 반등은 나오겠거니 했는데 이게 거의 뭐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 차트를 여러분들 분봉인데 이 분봉의 차트를 한번 잘 보시면서 기존의 시장에서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이렇게 강했던 종목이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진짜 이 구간이 굉장히 좀 어떤 트레이딩에 있어서 정석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아침에 이만큼의 거래대금이 들어왔을 때부터 이 종목은 저항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보긴 어려웠어요. 그런데 엄청난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이미 오전 뭐 한 11시까지. 그리고 조정이 나왔다가 이게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래 이게 뭐 뭔가 다시 여기를 갱신할 거다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저항단들을 돌파해내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요런 저항을 다 돌파하면서 들어오는 돈을 딱 봤을 때는 이거는 한번 붙어봤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일봉 한 캔들에 들어온 돈이 47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어떤 종목을 보고 있으면요, 보통 그날의 강한 종목들은 계속 관심 종목에 놓고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추세가 우상향 흐름을 타면서 막 그 거래대금을 가지고 있고 그 재료 자체가 시장의 어떤 그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재료, 관련된 섹터가 움직이잖아요. 바이오 섹터 여러분 계속 지금 7월 1일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키워드가 비만입니다. 그리고 대장이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펩트론이란 얘기를 드렸죠. 중간에 이제 3천당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왔던 부분이 있지만 펩트론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만들어낸 어떤 그 비만이라는 키워드에 3천당 제약도 그렇고 유한양행도 동참을 하면서 쫙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안 보면 안 되는 거였고, 그런 종목이 조정이 나왔는데 대장주니까 조정 나왔는데 반등 나올 때는 세게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식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냥 죽는 경우가 없잖아요. 보면 대장주들은 꺾였다가도 또 반등이 나올 때는 또 굉장히 강하게 나오거든요. 그게 다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갈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펩트론이 이제 앞에 요런 저항에서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는 쉬었다 가지 않겠나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당일 그냥 이대로 시세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올라와서 요 저항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이 쭉 장중에 관심 종목에 놓고 보고 있었다면 요 눌림에서는 공략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저항 자리를 1분 봉에 뭐 10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40억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센 종목, 좀 친다, 그러니까 장중에 뭐 급등이 팍 나오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다 봐보세요. 스타트를 딱 끊는 그 첫 봉이 터질 때요, 대부분이 한 10억 정도의 거래대금, 10억 조금 넘어가는 거래대금이 터지는데 30억 이상이 1분 만에 터지거나 30억에서 100억 정도 사이에 터지면 이거는 A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A급이란, S급이 저는 이제 등급으로 매기면 돌파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갖고 S급, A급, B급 뭐 이렇게 보는데요. 요 등급에 따라서 베팅의 비중을 갖다가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30억 이상이 나오면 A급으로 들어간다. 물론 가끔 가다가 뭐 장이 정말 좋을 때는 뭐 100억씩 터지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요게 이제 딱 40억 넘게 들어오면서 저런 저항을 딱 돌파를 해냈고, 그죠? 요렇게 보시면 B급 저항도 딱 보이시죠? 앞에 요런 매물 저항, 추세 저항과 어떤 그 매물대의 저항을 갖다가 요렇게 놓여 있는 구간에서의 대금이 요렇게 크게 들어오면서 스타트를 끊어냈다라는 건, 이거는 지금 시장의 어떤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큰 손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항 이 차트를, 이거 사실 이거를 그냥 여기서 돈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이 있었고 눌림 이후에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 터진 게 의미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요거를 일봉이라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주가가 요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렇게 놓고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게 그 책에서 유명한 어떤 형태의 모양이 됩니까? 바로 요렇게 자, 커브 위드 핸들이라는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저걸 분봉상에서도 저걸 따져요? 당연하죠. 1분봉의 흐름과 일봉의 흐름과 주봉의 흐름과 월봉의 흐름과 원리가 모두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일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급락이 나온 종목이 일봉상에서의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에 이런 바닥을 만들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그게 그냥 시간적인 개념 자체가 달라지지 주가가 급등했다가 눌림을 받고 올라가고 하는 거 일봉에서의 흐름, 분봉에서의 모두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분봉 이러한 원리 프랙탈 구조를 이해를 하고 1분봉에서의 어떤 단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해를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때 말씀 한번 드렸는데 투자를 해서 그 일봉상의 주가의 차트의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보다 엄청난 경험을 압축을 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뇌동으로 이거 올라갈 것 같아 사고 내려갈 것 같아 팔고 이걸 계속 하는 사람하고 어떠한 그런 구조를 이해하고 이걸 이해하면서 하는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분봉에서의 뭐 시간 계열은 5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15분으로 볼 수도 있을 건데 어쨌든 뭐 1분이나 5분 정도로 이렇게 그 흐름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일봉상의 아니면 주봉상의 커비들 핸들의 차트를 뭐 그대로 그냥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저항이라는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에서의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처음에 이제 줄어들어 있는데 거기서 40억이 팍 터지면 지금부터 얘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주가도 이렇게 저항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돌파하는 자리 저항 뚫고 매물대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면 트레이더들이 모두 다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뭐 잘 공략을 했다 하면 뭐 짧게 이게 10% 올랐으니까 뭐 여기서 한 2, 3%나 5%나 이 정도 수익은 충분히 냈을 거고 만약에 펩트론을 그동안에 뭐 어떤 스윙 관점으로 내가 투자의 관점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막 뭐 어떤 타점이 정확하게 안 오는 것 같아서 못 샀어. 그럼 이런 구간들이 그런 타점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오버나잇으로 길게 며칠 끌고 간다든지 방향은 일단 이렇게 잡힌 거니까요. 일봉상에서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제 생각에는 이 저항을 돌파하고 나면 거의 눌림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만들어질 가능성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일단 눌림이 한 차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눌림이 나왔을 때 과연 뭐 이게 시세가 끝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꼬셔가지고 다 털어먹은 걸 수도 있는데 거래대금 워낙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을 돌파했던 구간으로 한번 내려온다라면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저는 아마 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차트에 원래 이게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신고가 갱신해서 올라가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눌린 구간 이평선 붙은 데서 공략해보고 이게 뭐 아니다 싶을 때는 또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겠고 그거 꼭 맨날 그 손절을 못 해갖고 위에서 산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밑에서 사도 저기 에코프로 같은 거 지금 바닥인 것 같다 했지만 깨지면 손절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 신고가 들어가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신저가 깨면 주가 또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항상 어떤 그 방향이 이렇게 잡혀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내려오던 방향이 이제 멈춰서 올라갈 것 같을 때 사가지고 안 올라가고 빠지면 팔아야죠. 그리고 신고가 갱신하고 계속 갈 것 같아서 샀는데 그게 안 가고 방향이 꺾이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심플한 그 원리대로만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하면 되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심적으로 그게 안 돼서 그렇지 원리는 너무나 뭐 간단하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라는 거 알고 계시지만 그게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 뭐 3,000당 제약은 저는 안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에서 그 회사에서 입장을 밝혔죠. 물론 그
저 뭐 인맥 관련주들, 대선 관련주들, 대선 테마 터졌을 때 올라갈 때 보면 저희는 그런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초전도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해도 주가는 뒤에 반등이 나오고 또 시세가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상관없이 수급 논리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시세 반등 나오고 나면 또 뭐 일단 동력이 꺾여버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시총이 우리가 흔히 봤던 뭐 3, 4천억짜리 그런 종목들의 테마 세력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단 조심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요날 올려가지고 이날 홈페이지에 그 뭐 비만 치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급락이 나왔는데 14%를 당일 땡겨 올렸었거든요. 당일 땡겨 올렸다가 이거 15% 올렸는데 딱 전고점 부근에서 그 기사 나오면서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가 이제 마지막 올려갖고 이제 털어내고 나갔다라고 봐야 돼요. 거래대금 7,500억 터졌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반등 나오는 것도 남은 물량 정리하는 정도 그렇게 봐야지 싶고요. 일단 펩트로는 요 관련해서 움직였고. 자, 그 다음 이제 IT 쪽 이야기인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눌렸잖아요, 그죠? 네, 눌렸었고 이번에 HBM3E가 아니라 HBM3에 대해서 엔비디아 행으로 양산 통과했고 양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금요일 저녁에 나왔습니다.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후속이 없잖아. 후속은 없는데 아직까지 3E가 아니라 3는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3E는 아니고 원래 기다렸던 게 우리가 3E였거든요. 그렇지. 근데 3는 지금 양산이 시작한 거는 이 서울경제 요 기자분은 반도체에 대해서 되게 이제 디테일하게 뭐 개인 채널도 운영하고 하시는 분인데 뭐 좀 신뢰성이 그나마 다른 뭐 좀 그냥 단독 기사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좀 리서치 쪽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관련된 부분들은 뭐 보시고 결국에는 HBM3를 시작으로 3E까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화성9에서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이번에 3E를 공급한다고 알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뭐 이런 건데 과연 3E를 시작으로 3E까지 3분기에 테스트 통과가 될지가 중요한 아마 모멘텀이지 않을까 싶고 혹시라도 이게 이제 통과가 좀 되고 3가 됐기 때문에 3가 될 가능성을 시장에서 좀 높게 본다라면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조금 차별화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HBM 라인 전환으로 범용 D램 생산은 부족한 이 부분은 기존의 팩트대로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뭐 점검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인데 바이오는 어쨌든 뭐 트럼프가 되든 뭐 바이든 쪽의 민주당이 이기든 뭐 이쪽 부분은 중국하고 계속 이제 타격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래도 수혜주로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팩트죠.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9월 18일 날 금리 인하는 확률이 거의 95% 정도 확률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 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되기 전에 할지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할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하반기와 내년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 구간에서 가장 핍박을 받았던 바이오는 원래 뭐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도가 더욱더 금리 인하가 더욱 강하게 진행이 될 거니까 내년도에 아마 지금보다 더 강한 섹터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더군다나 중국을 뭐 타격을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뭐 CDMO라든지 이런 쪽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시장에서 계속 그래도 관심을 좀 두고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요. 관련해서는 계속 좀 체크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부분은 카멜라 해리스의 이 성향을 우리가 조금 알자라는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벤스인가요? JD 벤스가 나오고 그 사람이 과거에 뭐 어떤 또
책을 썼었고 뭐 영화로도 나오고 그죠? 그런 것까지 막 다들 또 스터디하고 있었는데 카밀라 해리스는 과거에 이런 SNS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버싱 정책이라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보시면 그 1970년대 버싱,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 학생이 버스에 같이 탈 수 있는 정책.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차별이 심했잖아요. 그치. 인종차별. 식당, 예. 버스, 화장실. 예. 그래서 요런 이제 SNS에 캘리포니아에서 버스로 통학하던 한 소녀가 인종차별 정책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바로 그 소녀가 나였다라는 뭐 그러한 이야기를 올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되게 인종 간의 하음 문제에 큰 관심을 쏟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나라에서 지난주에 후반에 금요일 날 움직였던 테마는 뭐 다들 아시는 거죠.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마 대마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마 속속 또 해리스 부통령의 관련된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계속 스터디를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뭐 어쨌든 미국 대선의 판도에 따라서 너무 변동성이 심하죠. 그 관련된 섹터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라면 결국에는 실적과 그죠? 펀더멘탈을 보면서 나는 좀 어떤 섹터나 산업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거고, 어제 이제 21일이죠? 21일 날 수출 데이터가 이미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7월 1일과 20일 사이에 수출 데이터 나왔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주목하는 게 라면, 그죠?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 뭐 변압기, 뭐 이런 것들 아마 다들 수출 관련해서 1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많이 올랐던 쪽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일단 7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라면 수출 데이터 보면 양호하네요, 여전히. 뭐 여전히 두 자릿수로 해외 쪽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라면 관련주들은 2분기 실적도 좀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지금 데이터만 보면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라면 그러면 뭐 삼양식품 아닙니까? 그죠? 삼양식품. 그래서 컨센서스를 한번 뽑아봤는데, 증권사에서 2분기 컨센서스는 800억에 살짝 못 미치는 798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98억. 그러면 적어도 앞에 8자라는 숫자가 찍히면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8월 달에 지금부터가 이제 8월 중순까지가 딱 실적 발표 시즌인데 막 쏟아지는데, 만약 800억대의 숫자가 나오면 또 한 번에 이제 시장에서는 실적 호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7월 4일 날 IBK에서 숫자는 900억을 찍었습니다. 921억이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진짜 저렇게 나온다라면 정말로 서프라이즈일 거고요. 7월 4일 이후에 7월 15, 16, 18일에는 이렇게 810억에서 860억 사이를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보다는 점점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 정도로 삼양식품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거의 안 빠지고 있어요. 그죠? 아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 때문이지 않을까요? 70만 원에서 거의 지금 기간 조정이죠. 그죠? 이거는 가격 조정이 그렇지. 아니라. 아마 2분기 실적 나오면서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시장에서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마 음식료 관련된 전반적인 센티도 한번 원래 삼양식품이 저렇게 올라가면서 끌어올렸으니까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끌어낼지도 한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양식품이 만약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되면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또 눌림목 조정을 받은 불닭볶음면의 원료를 만드는 또 그죠? S&D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아마 중소형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삼양식품의 숫자를 보시면서 저기까지 트레이딩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 밸류에이션은 요렇네요. 오뚜기가 제일 싸고, 그 다음에 S&D, 농심, 삼양식품 요 순서대로 밸류에이션은 되어 있는데, 수급이 강한 쪽은 역시 삼양식품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S&D도 뭐 기간 수급이 지난 금요일날 소폭 들어왔다 정도로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면 다음으로는 또 화장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고, 저도 아침에 VT 그 리들샷 50을 바르고 방송국에 방송국인가요? 여기 이거 너무 제가 또 승격을 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8일 방송국에 제가 왔는데, 지금 화장품은
주요 지역의 수출 증감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우리가 관심이 있는 쪽은 해외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일본, 그다음에 동남아 쪽인데 미국이 여전히 수출 데이터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괜찮은데 어쨌든 미국 향이 여전히 수출이 좋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맥스가 지난주반에 이제 중국 쪽이 안 좋다라는 걸로 이제 주가가 조정을 이제 받으면서 매도가 나왔는데, 국가별 비중에서 중국은 계속 밑에 이 초록색 영역인데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 중국이 줄어드는 만큼 요렇게 이제 가져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네, 요게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동남아 쪽이 그 중국이 줄어드는 만큼 가져가고 있다 정도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기초가 있고 색조가 있는데 뭐 색조 쪽의 증가율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다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고, 자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업데이트를 다 해놨는데요. 지금 지난주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온 종목은 VT, 리들샷 VT가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들어갔고, 기관들이 100억대, 하루에 100억대 매수가 들어온 거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관심 있게 리드샷 바르면서 본 이후로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양매수가 VT에는 강하게 좀 들어왔네요. 그리고 아까 미국 수출이 77% 증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미국향으로 잘하고 있는 회사는 잉글우드 랩이라는 회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6억이 지난 금요일 날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마존 프라임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잘 팔리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코스RX 뭐 관련된 베스트셀러 이야기가 있네요. 이건 아모레퍼시픽과 연관된 부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여기 보시면 세럼 쪽에는 여기 VT 리드샷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립은 뭐 저는 안 바르는데 로맨, 여기 아이패밀리 SC가 이렇게 또 베스트셀러에 또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뭐 시장에서는 트레이딩을 좀 하는 관심 영역이 되지 않을까. 아이패밀리 SC도 뭐 수급이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